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권력형 범죄는 아닌데입니다.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관련 소식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판결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묶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죠? 오후까지 나온 보도들 쭉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수가 이른바 이제 서울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영상 속에 있는 학생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모 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는데 관여했다. 이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는 거고요. 예. 셋째는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이유 등에 대한 어떤 증언들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국가수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조국 전 장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이 근거 중에 하나가 2009년에 이제 개최된 세미나 동영상에 이제 모습이 나온다 이건데요. 예. 그간 재판에서는 이 세미나에 조국 전 장관 딸이 참여했는지 이게 이제 증인들에 대한 어떤 진술들이 좀 엇갈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 딸이 맞는지 국가수가 감정을 한 건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 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수가 결과를 이제 낸 거죠. 예. 재판부는 그럼에도 사실관계는 좀 더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영상 속 조국 전 장관 딸 추정 인물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을 증인으로 수소문해 볼 것을 정경심 교수 측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한인섭 교수 그렇습니다.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고요? 이 한인섭 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이 상태가 반년 넘게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검찰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 증언들을 모아서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진술을 할 수가 없고 이미 검찰 조사 때 이제 관련돼서 해야 될 말은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진술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한인섭 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건 사실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주장이 맞부딪히니까 이 정경심 교수 측이 한인섭 원장의 증인 진술 조서에 동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검찰이 이제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한인섭 원장은 40분 만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네. 이 한인섭 원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재판 출석을 거부를 했고 이것 때문에 500만 원의 과태료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차명 주식 거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의무와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 주식 거래를 했고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 중 한 명이 오늘 법정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2019년 4월부터 자신의 명의인 증권계좌 2개를 개설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공직자의 배우자여서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한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계좌를 준 것은 선물 투자 등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준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품을 살 것이냐 등은 다 본인이 결정을 했고 정경심 교수는 그냥 버튼을 누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즉 차명 투자 행위 자체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익을 거두려고 한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느냐 마느냐 이 법적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은 며칠 전 그 오촌 조카 판결에서 언급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검찰은 조범동 씨가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조국 전 장관 측이 이에 기대서 특혜성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재판부는 권력형 범죄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정경심 교수 혐의에 관한 앞으로의 재판부 판단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사모펀드 관련한 대목들이 쭉 나왔다는 거죠. 뭐가요? 일단 조범동 씨 판결에서 정경심 교수하고 이제 공모했다 이렇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펀드 약정액을 금융위에 허위 보고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약정했는데 14억밖에 투자 안 했더라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고 둘째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 혐의가 있습니다. 네. 셋째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국면에서 이 코링크 PE 관련해서 자료를 다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교사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이 중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혐의는 이제 인정이 안 됐고요. 세 번째 혐의만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중요하게 볼 만한 것은 이제 두 번째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조범동 씨가 이 운용사인 코링크피를 만들 때 정경심 교수 돈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 중에 5억 원이 투자를 한 건지 대여를 한 것인지가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코링크피와 관련해서 이 재판부는 이제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로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뭐 이런 행태를 해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는데 이 의혹하고 정경심 교수가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게 투자금이다라는 이제 판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하면 이자를 이제 받은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자를 받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이 코링크피를 수단으로 해서 한 여러 범죄와의 관련성은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재판부는 이 돈을 대여금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다만 이제 대여를 해준 돈에 어떤 이자를 받는 방법이 허위 컨설팅 계약 뭐 이런 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으로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처벌되거나 이런 건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어허. 첫째로 조범동 씨에게 이제 그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코링크피가 뭐 주가 부양 등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 주가 부양을 한 WFM에 차명 투자했다. 이 의혹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WFM의 이제 그 실물 주권을 뭐 따로 보관했다, 차명 보관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유, 복잡하고 어렵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요. 둘째로 결국 조국 전 장관 보유 주식에 대한 어떤 백지 신탁 또는 처분 불이행 이런 것에 의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차명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펀드 투자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지 신탁이나 이런 거 안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범동 씨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 김병록 씨 재판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증거 은닉 혐의가 인정돼서 1심에서 이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이것도 정경심 교수에게는 결국 불리한 정황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여러 혐의의 또 이런 결론과 별개로 조국 전 장관이 또 장관 임명 당시에 내놨던 이런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펀드라서 자신은 뭐 이 내용을 아예 하나도 몰랐다. 뭐 이런 네.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법적 판단 외에 정치적 쟁점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표창장이나 뭐 증명서 위조 이건 또 별개니까요. 그건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계속 이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